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요즘 그 압수수색 이후로 이제 영상이 이제 없어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제 예전 영상을 좀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전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니까 참 뭐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뭐 2차 전지를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국제 정치나 어떤 기업의 어떤 뭐 수익 구조 이런 부분들, 뭐 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국제 정치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거시 경제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게 하는 어떤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는 생각이 참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좀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쓸모가 있고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오늘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잠깐 이제 사무실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좀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주로 언급하시는 내용이 보면 이제 IRA,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테슬라의 어떤 판매 전략,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판매 전략, 이제 이 세 부분, 그러니까 공매도를 제외한 이제 이 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많은 언급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그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주식을 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산 적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에코프로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약간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일단 제가 봐도 지금 이제 IRA,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제 방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일단 테슬라 같은 이제 회사들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많이 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제 저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원래 테슬라라는 회사는 남들이 이제 전기차 안 만들 때 마치 본인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상당히 고가로 그래서 막 마진을 거의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뭐 많게는 뭐 20% 이상씩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가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막 올랐던 이유가 워낙 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가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니 뭐 제품을 비싸게 팔자는데 주식이 안 오르고 배기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이미지가 마치 미래 산업으로 딱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라는 것이 뭐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와중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개인이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거푸 성공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믿음도 이제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이제 커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의 성공에 비결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IRA라는 것 때문에 다른 차들도 이제 다른 이제 그 자동차 업종들도 다 전기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IRA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감축법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뭐 태양광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IRA 안에는 태양광이라고 이런 어떤 뭐 소위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미국 민주당이나 뭐 한국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도 보면 뭐 그런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IRA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소위 폐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도
뭐 폐기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이제 다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를 폐기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한국 보수 정당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선호를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뭐 박수영 작가께서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기차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영 작가 말씀은 이제 전기차는 그냥 어떤 대세의 흐름인 거지 그거를 뭐 줄이고 늘림의 부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 부분은 뭐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 그거를 이제 막고 안 막고 할 부분이 없는데 이제 한국 언론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크게 부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부분도 제가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사실 저가 정책을 하면서 중국 업체 LFP인가요? 그 업체 이제 그 2차 전지를 이제 대거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2차 전지 산업하고 이제 그 상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정책이 예를 들면 예전처럼 계속 고가 정책으로 갔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차량 뭐 소위 해서 뭐 하이 퀄리티 그 정책에 계속 이제 부합해서 만약에 한국 2차 전지를 썼다 그러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그게 이제 중국 걸 쓰면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판매량도 늘리고 또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저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저가 정책이 이게 이제 뭐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익률이 이제 급감을 하고 또 이제 결국 이제 주가도 거기에 반영이 돼서 지금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올해 이제 100%, 50% 이상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이제 예전에 예전에 고가 전고점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걸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좀 뭔가 이제 시장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뭐 예전처럼 이제 많이 한 대 파는데 막 20-30%씩 마진 나면은 확실하게 뭔가 이제 돈을 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계속 저렇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중국 거 파는데 중국 거 파는 거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야, 그 중국 배터리나 뭐든 쓰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써가지고 결국 그것 가지고 이제 세액공제도 못 받고 이제 보조금도 못 받는 막 그런 형국이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뭔가 뭐 리듬을 타는 느낌, 그러니까 순풍을 받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이 역풍을 받고 가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불안불안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 지금 이제 토요타니 뭐니 뭐 미국 자동차 3사 뭐 특히 이제 뭐 독일 3사 이런 데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상당히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지금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저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신의 한 수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렇게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하고 다르게 가면은 결과는 항상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뭐 테슬라 이제 물론 투자자들도 있긴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 산업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국제정치 부분에서 지금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 나오고 특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뭐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제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패권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은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고 또 자기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쨌든 간에 뭐 제2의 패권국도 아닌 아예 그냥 뭐 산산조각 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멀찍이 떨궈내는 것을 지금 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IRA. 물론 이제 포장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주요 타겟이 중국인 거예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부품이 됐든 뭐 인건비가 됐든 거기서 일어나는 중국 기업이 됐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아니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뭐 신문을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 먼저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을 일으키는 게 먼저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게 그겁니다. 결국 이제 국제정치학자들도 지금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이든
중국하고는 저희가 뭐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이 완전히 다 대별되진 않겠죠. 뭐 어떤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중국 기업에 이제 취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중국 기업과 같이 뭐 사업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이 잘 되거나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 전체가 만약에 부강이 됐을 때 한국의 국가 이익,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기업 이익이 과연 같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박순혁 작가께서 하시는 주장이 지금 대한민국이 향후 나아가야 될 뭐 20, 30년 정도의 어떤 그런 미래의 전망을 봤을 때 박순혁 작가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는 사실은 국가 이익하고는 상당히 부합되는 게 많아요. 예, 특히 중국 관련돼서.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께서 그 얘기를 만약에 안 하고 막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고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 또는 국회가 예를 들면 행정부 말고 국회가 뭐 반중국 법안을 뭐 이렇게 소위에서 발의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뭐 세계 무역에서 예를 들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어떤 뭐 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행정부가 그런 어떤 뭐 비토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기업도 상당히 반대로 뭐 지금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에서 뭐라도 좀 팔아보게끔. 왜냐하면 지금 스탠스가 좀 한 발짝 늦었으니까 중국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 저렇게 지금 자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마당에 현대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졸파구를 차지하려면은 뭐 중국 시장에다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제가 사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행위 자체가 결국 향후 뭐 10년, 20년의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뭐 중국 배터리를 저렇게 사주면 중국 기업한테는 상당히 좋겠죠. 뭐 현대차 입장에서야 이제 차량 가격을 낮추기 하기 위해서 뭐 불효불급하게 중국 배터리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현대차가 그렇게 계속 이제 구매를 해줬을 경우에 뭐 아무래도 중국 기업은 당연히 배를 불릴 거고 2차전지 기업은 한국 2차전지 기업은 그만큼 이제 마켓시어가 줄어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뭐 전 세계에서 뭐 탑3 뭐 이런 안에 들지 않는 회사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뭐 한국 자동차 기업이 2차전지를 구매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노골적으로 뭐 대한민국 정부도 뭐 현대차에 대해서 야 그거 왜 한국 그 부품 안 사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뭐하란 말이죠. 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이익 자기의 이익을 가장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 거기 주주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더 비싸게 그걸 사가지고 오는 것을 현대차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그걸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막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한테 대해서도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막 반중국이라든지 반중국 기업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박순혁 작가께서 저렇게 개인의 신분으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얘기, 또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 어떤 국회가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저렇게 막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주는 것이 그냥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 왜? 그 사람은 어떤 소위에서 그냥 진짜 원오브댐의 그냥 일개 개인일 뿐인데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는 일개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신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박순혁 작가의 뒤에는 상당히 많은 그 유효적인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혁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발언입니다. 외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골적으로 지금 반중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야. 국민의힘도 야당인 경우에는 막 반중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국힘도 여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반중적인 태세를 갖춰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해. 노골적으로 못한단 말이죠. 스탠스를 맞춰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특히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원래 친중국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자체가 여든 야든 명확하게 반중국 기업이라든지 반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스탠스를 못 취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박순혁 작가의 얘기가 혼자 되게 막 메아리가 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메아리가 지금 어떻게 혼자 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한국 정부의 이익, 그러니까 한국 국가의 이익, 그리고 기업의 이익,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 이익이 그냥
그 개인 박순혁에 의해서 지금 주창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뭐 이래저래 이유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저번에 제가 이제 뭐 거기 사장님하고 이제 박소연 작가께서 뭐 공개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마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분들도 이유가 있어. 안 그러면 지금 뭐 기업이익에 급감을 할 것이고, 지금 이래저래 스탠스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뭐 안 하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업의 어떤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이익까지도 만약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기업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를 사는 것이 지금 뭐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궁여지체라 하겠죠. 뭐 현대자동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머리를 쓰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뭐 테슬라보다 더 기술력을 막 개발을 해서 뭐 저가 정책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다 사줄 것 같은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지금 한국 2차 전지 제품을 쓰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못난 거지 뭐. 못난 거예요. 뭐 기자차도 못난 거고. 그 못난 부분을 지금 박수현 작가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스탠스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하지 못하는 얘기, 국회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그럼 박수현 작가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 기업, 국민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소위 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2차 전지 빅샷, 2차 전지 산업의 빅샷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샷이라는 것이 뭐 그 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면 빅샷이죠. 빅샷 맞습니다. 그럼 굳이 뭐 2차 전지 산업의 대표만 빅샷이 아니라 박수영 작가도 빅샷이에요. 만약 그분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뭐 2차 전지 한국 기업 중에서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빅샷인 겁니다. 근데 그 빅샷을 우리가 너무 활용을 못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박순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사실 오늘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2차 전지 산업의 빅샷 박순혁을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익으로 해서 좀 더 1000%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